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모제스 무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조나단 쿠민가에 가려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내에서도 존재감이나 또 팀 내 역할 자체가 그렇게 많은 그런 연관이라 볼 수는 없는데, 자, 하지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또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 모제스 무디와 적정 금액의 또 계약을 맺을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제스 무디는 어떤 선수일까요? 자, 무디 지난 시즌 17.5분을 뛰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8.1득점, 리바운드 3개, 66경기를 뛰었으니 충분히 로테이션에 들었다고 볼 수가 있죠. 출전 시간이 17.5분이면 무디 본인 자체는 조금은 실망스러울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로테이션이 배제된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리고 VORP, 이 대체 선수 기여도 자체가 데뷔 이후에 처음으로 플러스가 됐습니다. 마이너스면 사실은 효용 가치, 그 다음에 또 이 선수의 가치 자체가 좀 떨어진다 볼 수가 있는데, 지난 시즌은 처음으로 양수였어요. 자, 그리고 지난 시즌이 3년차였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약속의 3년차, 혹은 약속의 4년차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제스 무디도 2년차에서 3년차 사이에 성장 속도가 아주 가팔라졌습니다. 루키에서 소포모어, 소포모어에서 3년차, 그리고 루키 시즌에서 3년차까지 딱 비교를 했을 때 그 선수의 실링이나 혹은 또 연습이나 경기에 임하는 태도, 또 향상심, 경쟁심 등을 볼 수가 있는데, 무디는 좀 특수한 경우잖아요. 왜냐하면 윈나우 팀이고 리그에서 골든스테이트가 나이가 가장 많은 팀에 속했고, 또 스티브 커 감독은 루키 또 영건들에게 눈을 잘 주지 않는 그런 감독인데, 그 사이에서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본다면 척박한 환경에서 모제스 무디가 멘탈 터프니스를 잃지 않고 아주 잘 자라났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저는 모제스 무디의 지난 2년차에서 3년차 사이에 그 성장 속도가 업된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3년 내리 출전 시간, 3점 성공 개수, 리바운드, 어시스트, 스틸, 득점까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단 한 번도 저점을 찍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골든스테이트는 영건들이 많이 뛰거나 영건들이 푸시를 받는 그런 팀이 아닙니다. 알아서 잘해야 되는 팀이에요. 그런데 무디는 그 틈을 어떻게든 파고 들어가서 계속 우상향 곡선을 완만하게 그렸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모제스 무디의 스카우트 리포트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모제스 무디의 장점은 무색무취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특징이 좀 덜할 수도 있지만 윙, 모제스 무디는 윙맨이잖아요. 2번과 3번을 볼 수 있는, 슈팅 가드, 스몰 포워드를 볼 수 있는 윙 자원인데, 윙이 지녀야 할 덕목을 두루 갖춘 선수다. 그 말인 즉슨 윙이 되려면 일단 사이즈가 좋아야 되죠. 사이즈 미스매치가 나오는 순간 그 팀에 더 큰 고민거리를 줍니다. 알렌 아이버슨이나 혹은 그 이외에 키가 작은 초특급 선수가 아닌 이상 팀이 괜히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신체 조건이 떨어지는 선수를 윙을 쓰지 않겠죠. 그런데 무디는 사이즈가 좋습니다. 신장이 198cm고 몸무게가 92kg이니까 아주 두꺼운 프레임과 그 다음에 큰 키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 슈팅도 괜찮습니다. 지난 시즌 3점 성공률이 36%였고 커리어 처음으로 평균 3점 성공 개수도 1개를 넘겼어요. 자, 그 다음에 수비력도 뛰어납니다. 모제스 무디가 발이 조금 느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나보다 작고 빠른 가드를 막는데 어려워서 그렇지, 무디는 수비 범용성이 뛰어나요. 왜냐하면 4번까지 막을 수가 있거든요.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그러니까 4번을 풀타임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4번을 또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는 범용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동 능력도 괜찮습니다. 모제스 무디가 주로 이제 코너 쪽에서 스팟업, 내가 대기하면서 슈팅을 던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베이스라인 돌파해서 덩크 찍거나 또 공격 리바운드 잡는 장면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모두 평균 혹은 평균 이상은 된다. 그리고 모제스 무디는 딱 조나단 쿠민가와 비교를 했을 때에도 감정 기복이 덜해요. 그러니까 쿠민가가 엄청나게 감정이 오르내린다는 뜻은 아니고, 쿠민가는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 팔꿈치 쓰고 더티 플레이하고 그 다음에 또 제멋대로 플레이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디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3경기, 4경기 DNP였어도 그 다음 경기에는 본인이 굉장히 덤비거나 아니면은 조급해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없어요. 평정심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저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코트 위에서 판단력 자체가 냉철한 편이에요. 디시전 메이킹이 아주 저는 훌륭하다고 봅니다. 자, 이게 무디가 가진 장점이고, 자, 반대로 단점은
세부 지표는 좋아요. 모제스 무디의 2차 스탯 자체가 엉망은 아닙니다. 다만 이 선수가 볼륨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내가 공을 몰아줬을 때 평균 13점, 14점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유형의 선수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워리어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 워리어스는 윈나우잖아요. 스테픈 커리가 뭐 3, 4년은 더 뛸 테고, 그렇다면 모제스 무디가 해야 될 일들은 3&D입니다. 3점과 디펜스. 그리고 그 3점은 스테픈 커리가 주로 거니는 공간인 탑이나 정면이나 45도가 아니라 코너 쪽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모제스 무디의 지난 3년 동안 코너 석점 성공률이 24.3%, 34%, 31.5%에 그쳤어요. 코너 3점은 일반적인 3점 성공률보다 더 높아야 됩니다. 자, 모제스 무디의 통산 3점 성공률이 36.2%거든요. 기복이 없었어요. 루키 때 36.4%, 2년차 때 36.3%, 3년차 때 36%. 그러니까 계속 36%대에서 놓은 거죠. 아주 꾸준한데 코너가 떨어집니다. 24.3%, 34%, 31.5%이기 때문에 최소 5% 이상은 늘려야 된다. 코너 3점을 어떻게든 연구를 하고 연습을 하고 코너 어태커, 코너에서 베이스라인 돌파하거나 왼쪽 돌파, 오른쪽 돌파해서 미드레인지 점퍼 혹은 풀업 점퍼 혹은 패스, 투메인 게임, 사이드 픽앤롤 이런 부분들을 갈고 닦아야 돼요. 코너에서 어떤 식으로든 살아남아야 무디는 큰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코너에서 공격은 무디가 단점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저는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모제스 무디가 10밀 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2024-25 시즌 종료 이후에, 그러니까 다가오는 새 시즌이 끝나고 나면 골든스테이트는 도합 17.1mm 빠집니다. 올 여름에 골든스테이트 클레이 탐슨과 CP3 어마어마한 금액이 빠졌잖아요. 거의 뭐 47mm 나갔으니 거기에 비해서는 뭐 17mm면 소소할 수 있지만 골든스테이트처럼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또 쿠민과 모제스 무디와의 연장 계약 여부가 이슈인 팀에게는 17.1mm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케본 루니와 GP2의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자, 이 금액이 또 그만큼 빠지게 되고요. 또 모제스 무디를 팀의 미래로 낙점시키는 게 아니라 트레이드 자산으로 쓰려면 실제로 라우리 마카넨을 데려오기 위해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가장 우리의 트레이드 자산으로 내민 선수가 모제스 무디였어요. 그런데 이 선수의, 내가 보내고자 하는 선수의 샐러리가 어느 정도로 높아야 트레이드 에셋으로 쓰이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만큼 10밀 정도의 금액은 적정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지금 NBA 팀들은 샐러리 캡이 계속 폭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새로운 TV 중계권, 또 미국 경제의 호황 이런 것들이 겹쳐서 매 시즌 샐러리 캡이 뭐 폭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향후에 연평균 10밀은 골든스테이트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감상 지금의 10밀이 나중에는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뭐 한 6밀, 7밀 정도? 그렇다면 10밀 정도를 무디에게 주는 건 나쁘지 않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선수는 크게 다치지 않는 이상 폭망할 일은 없거든요. 버스트가 될 가능성은 적어요. 물론 잠재력, 실링은 떨어지지만 플로어가 높기 때문에 망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밀 정도면 적정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무디가 참고할 만한 계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딱 제가 3명을 꼽아봤는데 일단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에런 니스미스 3년 33밀을 받았어요. 연평균 11밀이죠. 모제스 무디는 10밀 정도의 지금 뭐 거래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에런 니스미스 역시도 보스턴 셀틱스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면서 사실 빛을 못 봤어요. 하지만 인디애나로 이적을 하고 나서 아주 훌륭한 3점과 또 디펜스 능력을 자랑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아이지아 조입니다. 자, 아이지아 조는 4년에 48밀이고 하향식 구조예요. 갈수록 연봉이 떨어집니다. 팀 친화적인 그런 연봉의 계약을 맺었는데 이 아이지아 조 역시도 4년 48밀이면 1년에 12밀. 물론 무디와는 결이 다르죠. 아이지아 조는 3점 능력이 뛰어난 운동 능력을 갖춘 선수예요. 그래서 결은 다르지만 그래도 무디의 계약을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마지막 선수는 조시 그린입니다. 댈러스에서 샬럿 호네츠로 트레이드가 됐고 연평균 약 14밀을 받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무디에게 14밀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13위를 주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시 그린처럼 어느 정도 스파덤 역할을 하면서 또 굳은 일에 능한 그런 선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에런 니스미스, 아이지아 조, 조시 그린 이 3명의 계약을 어느 정도 믹스한 그런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년에 저는 한 41밀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계약 기간은 아이지아 조, 그 다음에 총 금액은 조시 그린. 그래서 저는 4년 41밀로 예상을 해보면서 이번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쿠민가에 대한 관심이 컸었는데 모제스 무디의 계약 규모를 우리 조코피TV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남겨주시면 저도 재밌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